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여기를 통칭한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형의 방정식. 실질적으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이 중에서 지금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실제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이게 함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1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겠어요? 자,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을 그거는 기본적인 걸 했다라고 치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서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겠지. 뭐 참고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엔 또 뭐 나와? 다음 단원에 원의 방정식 나오죠. 그런 식으로 좀 나갈 거야. 고등학교 넘어가면 3학년 가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또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즉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야. 배웠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 라는 거야. 선생님이 늘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뭐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또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도 하거든. 항상 그거 할 때마다 항상 너네들한테 뭘 강조하냐면 반드시 포인트를 좀 알아라. 자, 도형의 방정식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함수도 마찬가지다.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래프가 중요한데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래프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의 포인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기울기하고요. 한 점이에요. 즉, 두 개가 있어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가 기울기라고 한 점이 했잖아. 뭐 점은 모르는 게 아닐 거고. 자,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다. 증가량 y의 증가량이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기호로도 많이 쓰잖아.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런 기호들 많이 쓸 거야.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x는 감소하고 y는 증가하잖아.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뭐로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는 거야. 여기는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양수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즉 기울기가 0보다 큰 거, 요거는 기울기가 0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기울기 관점에서 하나만 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게? 0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x, y축, 요게 x축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y의 증가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y의 증가량이 빵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거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y의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야.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x의 증가량이 없잖아. x의 증가량이. x의 증가량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0에 가깝다는 거야. 0이야, 0. 근데 분모가 0인 게 있니? 없지.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얘기하는데 식을 이렇게 쓰지를 않죠.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런 거다. 그럼 선생님, 이 직선, 만약에 여기 A라고 쳐보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거 직선이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이거는 y값이 그냥 A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x값이 b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요쪽 즉 이걸 1, 2, 3, 4분면이라고 하잖아. 아무튼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의 오른쪽 끝을 잡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 값은 커져. 이해돼? 또 하나 기울기는요 양이고 음이고 있잖아. 이건 양이잖아. 이건 음이잖아. 그지? 절대값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절대값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보면 자 절대값은 누가 크니? Y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대값은 커지는 거야. 그 두 개는 또 구분해 줘야 된다. 그죠? 단순하게 기울기가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냐 음이냐를 갖고 가는 거야. 마이너스 2가 크니 마이너스 1이 크니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커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커 마이너스 1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잖아. 크다라고는 하지만 가파르기로 따지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가팔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했을 거야 그거. 그 내용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울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조건을 줄 때마다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결론은 같아. 하나야. 포인트대로.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주는 조건이 있어. 기울기 하고 한 점. 이렇게 줬을 때 이놈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니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y는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두 점을 줄 때야. x1, y1, x2, y2 이렇게 만약에 두 점을 줬을 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기울기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울기는 알 수가 있어.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요점 있었을 때 x1, y1, x2, y2였을 때 이놈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니?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라 그랬잖아. 기울기를 대신 써주면 이놈 대신에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울기 썼으니까 나머지는 한 점.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나머지 한 점처럼 쓰면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든지 이 점 한 점을 x1, y1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x2, y2를 쓰든지 그거는 뭐 너네들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절편을 줄 때야. 두 절편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x절편, 이걸 y절편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두 절편 A, B를 줬다라고 치면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 뭔 말이야? A, 0, 0, B를 지났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 결국엔 두 점을 줄 때야. 그렇지만 세 번째로 두 절편을 별도로 꺼낸 건 이렇게 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이퀄 1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세 번째를 빼놓은 거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겠니?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조건을 줬을 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린 찾아봤어. 요게
2차 함수, 즉 포물선 할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돼가지고서 얘기할 거야. 그때도 세 가지로 나올 거야.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면 정점을 지나는 거. 이 용어가 나와. 이 용어는 일종의 K값 또는 뭐 M값이면 M값에 관계없이 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 용어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무지하게 많이 써먹을 거야. 무지하게 많이 써먹는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 너네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든 뭐든 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아, 묶는 거구나. 뭘로? K값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mx 빼기 3x 빼기 더하기 my 빼기 m 더하기 4 이퀄 0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었다고 쳐보자. 얘는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x도 1차, y도 1차, 그리고 x 곱하기 y항이 없는 거를 우리가 직선의 1차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1차 함수는 누구라고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하고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하고가 거의 같은 말인데, 자, 여기서는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니네들은 기계적으로 m으로 묶는 거야. 왜? m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 m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m으로 묶어내주는 거야. 왜요? 보세요. x 더하기 y 빼기 1 나머지는 이제 따로 묶었어. 이렇게 3x 빼기 4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봐봐라. 이렇게 정리를 얘를 이렇게 m에 대해서 묶어내주고 보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아, 이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곱해지는 이놈을 0으로 만들어주고 이놈을 0으로 하면 항상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0으로 가서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주고 얘가 0이어버리면 항상 이 식이 성립이 되잖아. 항상 성립이 되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조건은 뭐야? 아, x 더하기 y가 1이면 빵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3x 빼기 4가 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x는 3분의 4여서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는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되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해석하면 요 식은요 3분의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게 되는 거야. 암만 없어도 여기 직선이긴 한데 난 뭔지는 모르겠으나 직선인 거는 같은데 이 안에 힌트가 있다. 무슨 힌트가? 얘라는 힌트가 있다. 그냥 직선하고 너네들한테 조건 준 것과 무슨 힌트가 있으면서 조건 준 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 이 안에 얘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찾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구체적으로 직선을 살펴본 거잖아. 여기까지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뭐라 그런다? 정점이라고 한다. 어떤 점이야 이게? 정해진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점이라고 이름 불러.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K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거랑 얘나 똑같아. 그랬을 때 M으로 묶어주는 거다. 라는 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선생님, 이거는요. 우리 가장 지금 직선의 방정식 첫 스타트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지식인 거예요. 중학교 때 일부 배워서 얼핏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방향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뛰기 전에
워밍업 한 거야. 스트레칭 한 거야.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뛰려고 하는 거야. 뛰는 방법이라든지 뛰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를 통해서 다 알려줄 테니 이런 정도의 기본 상식은 알고 가야 돼 라는 걸 지금 우리가 파트 1 시간에 다룬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포인트가 뭐다? 기울기하고 한 점이다. 기울기 한 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조건을 세 가지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줄 때, 두 점을 줄 때, 두 절편을 줄 때. 근데 두 절편이라는 얘기는 두 점이나 똑같은 얘기야. 같은 말이야. 그렇지만 요거를 두 절편을 별도로 꺼낸 이유는 금방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구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면 아 x절편이 a구나 y절편이 b구나를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y 빼기 y1을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요거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라 그랬니? 기본 지식이라고 그랬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다. 외우지 않고 다른 기본을 모르고 다른 데 갈 수 있어? 없잖아. 우린 기본이 중요하대. 그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확장해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